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가온만과 함께 방문한 공간 제작소의 자동화 로봇 주택 공장에서 베스트 모델인 뉴스케어를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간 제작소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37평 합리적인 공간의 G37 모델을 구석구석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델 G37은 로봇 자동화 모듈러 주택의 최적화된 공간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완벽한 방수를 위해 UBR이라는 일체형 욕실을 설치하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간제작소의 최용기 이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유스케어를 보셨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Z37을 보여드리겠습니다. Z37이기 때문에 37평짜리 건축물이고요. 네, 1층은 18.5평, 네. 2층도 18.5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Z37은 세 가지 타입으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데 1억대 초반부터 1억대 후반까지 네,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보는 모델은 그 세 가지 모델 중에 어떤 건가요? 1억대 후반대에 있는 네, 네. 건축물입니다. 네, 일단 외장부터 한번 둘러보실까요? 네. 와, 지난번에 외장 사이딩이 좀 밝은 색이랑 어두운 나무 톤으로 되어 있는 거 봤었는데 여기는 또 다른 색으로 되어 있네. 벽돌 같다. 네, 황토 색깔 톤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라믹 사이딩입니다. 아, 요즘 세라믹 사이딩이 톤이 엄청 텍스처가 엄청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굉장히 많아요. 네. 현관 옆에 지금 여기 일반 발코니 창 위에 뭔가 박스가 보이는데 저거 범상치 않은데 저건 뭔가요? 창호 블라인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 눌러볼까요? 네, 한번 눌러보십시오. 어머. 오, 샷다가 네, 옛날 매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셔터가 네. 자동으로 내려오네요. 오. 요 전동 차량 같은 경우에 어떤 성능을 기대하고 설치를 하게 되나요? 일단 보통 이제 집이 남향으로 이제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거실 부분이거든요. 네. 거실 부분에 요즘 건축물들은 처마를 길게 빼지 않기 때문에 일단 일조량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걸 설치를 해서 1차적으로 단열 효과를 한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2차적으로 아까 내린 거 보셨겠지만 엄청 단단하게 생겼습니다. 단단하기도 하고요. 네. 예, 방범에 관련돼서도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외부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확실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거실에 안쪽에다가 커튼을 뭐 암막 커튼까지 그렇게 쳐서 가리는데 그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빛이 이미 들어와서 커튼 자체가 엄청 뜨거워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네. 이미 내부 실내가 달아오르는 상황이라 네. 지금처럼 바깥에서 1차적으로 차단하는 거랑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납니다. 네. 네. 요거는 옵션 사항으로 이렇게 네, 설치할 수 있는 옵션 거죠? 사항입니다. 네. 네. 여기는 꽤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이 공간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으로 네. 활용도에 맞춰서 네. 선반이나 이런 거 수납을 짜면 되는 아,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현관 들어가는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확실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네요. 팬트리 옆에 바로 또 계단이 있잖아요. 아, 계단 아랫부분도 수납 공간이. 수납 공간이 꽤 넓으네요. 네. 전원주택 생활을 하면 이 수납 공간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봤던 뉴스케어보다는 조금 더 작지만 되게 아늑한 느낌이 있네요. 네, 요즘 트렌드가 컴팩트하게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예, 딱 필요한 만큼만 네. 여기는 느낌이 딱 신혼부부 집 사이즈 정도 느낌? 근데 여기도 청구가 만만치 않게 높네요.
여기 청구는 지금 몇 미터 정도 되나요? 6m 정도 나옵니다. 아, 여기도 6m요? 네. 이거 모듈하우스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모듈하우스 이러면은 왠지 컨테이너 정도 사이즈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6m까지.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 외기에 닿는 면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 정해져 있고 단열 성능을 다 취부하려고 하면은 안쪽 내부로 다 들어와서 실제 아파트 높이보다 훨씬 더 낮게 돼 있거든요. 근데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는 블록을 2개로 짜서 최대 6m까지도 가능합니다. 1층에 이 거실 창 위에 또 하나의 창을 만들어서 굉장히 하늘 보이는 너무 예뻐요. 되게 채광 효과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쪽 창이 없으면은 이제 일조를 많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설계 때 네. 일주랑 체크를 해서 네네. 다 각자 한 방에 몇 시간씩 들어오는지 체크까지 하기 때문에요. 아, 그리고 다들 지금 막 느끼셨죠? 지금 바깥에 35도가 넘었어요. 근데 지금 저쪽에 주방 쪽에 저기 창이 열려 있고요. 지금 여기가 열려 있으니까 갑자기 바람이, 그러니까 남쪽이랑 북쪽이랑 이렇게 환기가 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진짜 지금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와우. 이것도 설계 때 네. 일조량과 바람의 방향, 그 집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느 지역에 있는 집은 뭐 동에서 서로, 어떤 집은 뭐 계절에 따라서 북에서 남으로 바람 방향 보고 창호의 위치도 결정합니다. 이쪽은 욕실이네요. 네. 와우. 여기는 UBR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욕실을 만든 UBR이 뭐죠? 모듈 안에 모듈을 만들어서 이 화장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모듈 안에 모듈이라면 그 안에 절대 뭐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금 벽 네. 바깥쪽으로 해서 트렌치가 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 혹시라도 누수가 있다고 하면은 그 트렌치를 통해서 네. 또 배수가 또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중 배수로 구성을 해 놓으셨다는 예, 말씀이시고. 맞습니다. 그럼 뭐 목조주택이라도 이 누수 부분은 완벽하게 잡을 수 네, 있겠네요. 완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UBR도 기본 스펙 기본입니다. 여기는 세탁실인가 보죠? 네, 세탁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담한 침실이에요? 침실이 하나가, 아늑하다. 여기는. 여기도 보니까 턴앤틸트로 되어 있는 시스템 창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턴도 되고 틸트도 되고. 침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이가 확보되는 창을 잘 안 놓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놓으니까 엄청 개방감이 좋은데요. 지금 계단 폭이 엄청 넓어요. 요거 사이즈 어느 정도 될까요? 1.2 정도 나옵니다. 와, 저희 집이 한 요 정도 되거든요. 네. 아, 폭이 일단 넓으니까 가구 새로 들어와도 옮겨 다니기 되게 좋겠네요. 원래 기본 폭이 900이잖아요. 최소 폭이요. 네. 네, 1.2로 해놨습니다. 오, 2층 거실도 생각보다 넓으네요. 네, 2층에도 테라스가 여기도 발코니를 만들어 굉장히 놨고요. 넓어요. 네, 목조주택에서 많이 하지 말라는 지금 2층 테라스가 여기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지금 테라스 공간 방수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더. 일단은 여기 저희는 시트 방수로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1편에서 유스케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테라스 있는 곳은 저희가 멤브레인 시트 방수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는 건축물이랑 이제 완전히 떨어져 있는 1층에 뭐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제 방금 토치 보셨겠지만. 부분이라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기본 방수만, 시트 방수만 좀 해놓고 위에 마감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아, 저희가 보통 지붕에다가 치는 그 시트 방수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그 위에다 지금 타일을 씌운, 네, 맞습니다. 밑에 공간이 실내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네. 그런 상황이군요. (2층에) 저 채광창이 네. 올라와서 보니까
오, 굉장히 크게 뚫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정면에서 보는 거랑 밑에서 올려다 보는 거랑 좀 차이가 좀 나죠. 아, 요 하나 창 때문에 2층의 채광이 달라지겠다. 또 끝에 창도 네. 네, 채광을 위해서 또 뚫어놓은 픽스 창입니다. 아, 저 창, 오, 액자 같으네요. 네, 이게 채광도 되고 또 뷰도 예쁘게 볼 수 있는 네, 그런 창으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네, 맞습니다. 새로 액자가 하나 붙어 있는 그런 느낌. 그러네요. Z37 같은 경우는 이쪽과 이쪽도 방이고요. 여기도 방, 여기도 방. 방이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실하고 화장실 그리고 복도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총 18.5평에 그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방을 구성 안 하고 이 공간을 터도 되고 그리고 방으로 구성해도 되고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선택사항으로. 맞습니다. 실제 이제 방이 좀 부족할 경우 저쪽에 보이는 거실 부분 있잖아요. 네. 저 거실 부분을 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37평인데도 방을 굉장히 많이 구성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공간감을 위해서 방을 축소시키고 굉장히 개방감 있게 그렇게 구성도 가능하고. 네, 원하시는 대로 설계를 할 수 있죠. 저기 보시면은 사이드 쪽에 지금 매립 핀 조명이 저렇게 들어가 네. 있는데 이 요즘 여기 트렌디한 조명이라고들 하는데 예, 예전에는 6인치짜리 조명등을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디하게 작은 매립등으로 해서 포인트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뉴스퀘어에서도 왜 모듈 주택이라서 접합 부위가 있을 텐데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혹시 이 공간에서도 그 접합 부위가 어떤 부위였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Z37에 대한 건축은 모듈이 총 4개 들어갑니다. 아, 네, 요렇게 하나예요. 엄청 크게 들어가네요. 네, 하나가. 그리고 음.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하나. 위에 2블럭, 밑에 2블럭 해서 총 4블럭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 혹시 연결 부위를 한번 이렇게 찝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여기요. 아, 두 개가 이렇게 그렇게 붙나요? 붙는군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너무 매끈해서. 네. 알 수가 없어. 이쪽 기둥도 절반이 접합부분입니다. 이게 로봇 자동화 공장이라서 1mm의 오차도 없나 봐요. 네,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말 이렇게 뭐 이렇게 오차가 안 느껴져. 네, 오, 확실히. 여기는 2층 침실이네요. 네. 아, 여기도 사이즈는 아담하게 구성이죠. 요즘에 방의 네. 크기를 사이즈. 크게 하는 맞아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네네. 방은 수면하는 실로 이제 사용을 하고 보통 이제 거실을 조금 더 크게 하죠. 아, 여기도 창이 턴앤틸트 시스템 창호가 들어가 있네요. 창호 특징이 좀 있는데요. 이 창호는 이렇게 해서 잠길 수 있습니다. 중간에 멈추네요. 네, 내리니까. 멈춰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음. 여기 쳐가지고 프레임이 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거는 아예 락을 걸어놓고 아. 계속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드웨어가 꽤 좋은 게 들어가 있나 네. 봐요. 하고 닫고 틸트. 네. 이렇게 붙박이장으로 침실 안에 되어 있고요. 여기가 네, 2층 여기도 욕실이에요? 네, 여기도 UBR로 아, 여기도 네. 1층처럼 그 UBR. 네, 맞습니다. UBR 욕조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생소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실에 대해서 구획을 결정하고요. 네. 그 구획에 맞게 이만큼의 판을 한 판으로 만듭니다. 네. 바닥에서 한 판 만들고 이쪽도 한 판을 만들고요. 해서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다섯 판, 여섯 판까지 만들어서 네. 네. 밑에 트렌치 공간에 끼워 맞춰 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네. 이 안에 트렌치로
들어가서 이제 배수가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달려있는 이 타일은 실제 옛날 UBR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 타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100% 누수가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이거 절대 누수가 없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네. 한 번 더 저희가 UBR 설치하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좀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 공간은 서재예요. 아, 서재 공간으로. 네. 일부 건축주님께서 네. 이런 서재가 필요 없으신 분도 계셔가지고 네. 이 벽을 헐어달라. 아. 차라리 나는 여기를 거실로 쓰겠다라고 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지금 이 벽체가 내력벽 형태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는 구조벽이 아니에요. 이 벽체를 헐어도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이 양쪽에 이 벽 끝에가 구조물로 돼 있어가지고 네. 여기는 그냥 뭐 벽 두께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여기 힘 받지 않는 곳입니다. 모듈러 주택인데도 설계가 좀 자유롭네요. 저는 모듈러 주택 그러면 딱 정해진 그 모듈에 맞춰서 이게 구조 변경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울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일단은 저희 설계에 대한 제약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은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금액을 완전하게 줄일 수 있고요. 네. 본인이 원하는 커스터마이징 해야 된다고 네. 하면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가지만 얼마든지 구현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올라가도 압도적으로 금액이 낮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건축사님들이 이제 디자인하신 그런 설계도면으로 이제 표준주택이 나오고 그게 이제 여러 채가 계속 지어지면 로봇 자동화를 통해서 점점점 단가가 저렴해지고 그리고 누군가 오셔갖고 아, 나는 굉장히 유니크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해줘 이러면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그렇게 조금 더 올라간다 한들 금액이 절대 높지가 않습니다. 한참 아래에 있어요. 영상을 중간부터 보시는 분들도 종종 계셔서 앞쪽에 가격 얘기 말씀 주셨지만 지금 요 Z37 요 모델의 가격대 한번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Z37은 세 가지 타입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베이직, 노블, 시그니처 세 모델로 되어 있고 1억대 초반, 그리고 1억대 중반, 1억대 후반 세 가지 타입으로 결정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건물의 모양이나 네. 그리고 실내 구성이나 뭐 이런 것들 결정하셔가지고 계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37평이 1억 초반에 가능해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부가세도 포함입니다. 아니 그러면 주택으로 안 하고 집을 근생으로 하셔갖고 에어비앤비 돌리신 분들도 계시고 네, 오피스 공간으로도 활용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생으로 하면 부가세 이거 포함이니까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겠네요. 임대사업자니까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으시겠죠? 아. 네, 저희는 계산서를 다 발행합니다. 음. 네, 지난 영상의 유스케어부터 오늘 이번에 2편 Z37까지 랜선 이제 집들이를 한번 해봤는데요. 랜선 집들이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시겠죠? 9월 첫째 주에 미니 박람회를 준비했습니다. 아래 일정 공유해 드릴 건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약 잡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저희가 로봇 자동화 설비를 영상으로 계속 올려드렸었는데요. 눈으로 직접 공장 가동되는 거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지어놓은 유스케어랑 Z37 보시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 주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9월 첫째 주에 예약 잡고 방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9월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공장 안에서 로봇으로 집을 짓는다고 해서 오늘 제가 방문을 했는데 로봇은 어디 있는 건가요? 사람처럼 생긴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니고 아. 이 산업용 로봇과 지금 저기는 네네네. 직교 로봇이라고 해요. 직교 로봇, 네. 그다음에 CNC 머신 이런 이제 설비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생각하시는 그 네. 뭐야 이 팔로 이렇게 하는 로봇은 예, 보면
2개월 후에 옵니다. 2개월 아, 후에. 네네네네. 그런 로봇도 있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머릿속에 연상했던 그런 로봇은 아니고, 그 사람 로봇은 네. 없어요. 그거는 아직 내가 너무 네, 그런 거 쓸 수가 없어서 생각했나 보다. 네, 그 로봇은 없고 저기에 이제 그 산업용 로봇들은 네. 총 10대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창문을 만드는 로봇이 4대가 네. 그 창문만 만들어요. 아, 그러니까 부분 공정마다 네, 이제 네, 로봇이 네, 따로 네, 있다는 네, 네.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합판을 올려주는 로봇, 아. 못을 박는 로봇 뭐 이런 식으로 합판과 석고를 받는 공정이 총 5군데라서 거기 5개 들어가고 한 대는 단열재를 꽂았습니다. 우리 그 이소바 단열재 있잖아요. 걔를 로봇이 이제 그럼 로봇도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 있는 거네요, 지금? 그들은 분업화가 아니라 걔는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네네네. 산업용 로봇은 일단 저희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24시간 가동을 하려고 이제 로봇을 쓰는 거고 그 로봇이 비싸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하면 1, 2년이만 해도 그 투자비가 회수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싸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공장 안에서 카트리카도 이동해. 카드 타고 공장 전화 좀 할게요. 이야. 이 생각보다 재밌는데? 재밌어? 요게 로봇이야. 아, 이게 휴머노이드 사람 모양이 아니라서 그렇지. 이게. 산업용, 야, 이 안에 이제 목재가 응, 들어가서 저게 로봇팔이라고 아, 보면 돼, 저게. 코팅하고 응. 그다음에 다 이렇게 접합하고 이러는 거구나. 그렇지. 아, 이거 엄청 넓지. 아, 비행기 경락고 같은 느낌. 이야, 공장 안에 이렇게 되네. 아, 근데 이 공장이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라서 이게 굉장히 쾌적하네. 뭔가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리고 막 목조 막 이런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날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쾌적하네. 나무 네. 톱밥 같은 거 저기서 다 빨아들이는 거.